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다시금 시작이 되면서 오늘은 장중 7만 달러를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얼마 만에 7만 달러인지 참 감개가 무량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11월 5일 미 대선 전 단기 전 고점이죠. 7만 3,8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19% 상승한 69,86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3.58% 상승한 2,585달러대, BNB가 2.63% 상승, 솔라나가 1.10% 상승, XRP가 1.02% 상승한 0.51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경우는 58.3%,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경우는 13.1%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일단 우선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가오는 10월 31일이죠. 이 목요일 코인 X 거래소와 근면성실 코인왕님과 함께 아마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미 대선과 미 대선이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시간은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이 되며 40분 내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특별 가입 링크를 통해 가입하신 선착순 50분에게는 이 네이버페이 만원권이나 10USDT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 있고, 이 사전 질문에 답하신 10분에게는 20USDT, 또한 아마 진행 중에 공개되는 특별 코드를 통해 치킨 10마리를 뿌립니다. 또한 150USDT 상당의 에어드랍 또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관련 링크들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장중 4개월 만에 7만 달러를 다시금 돌파하였습니다. 이 7만 달러 돌파는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인데,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지난주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를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현재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트레이더들의 경우는 다가오는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비트코인이 11월 말까지 8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에 베팅을 하면서 가격이 다시금 오르는 중입니다. 이 투자자들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베팅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폴리마켓을 통해 지지율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리마켓 사이트로 이동을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66.3%,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는 33.8%로 약 33%나 지지율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은 11월 5일 날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압도적인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데, 이에 글로벌 자산 운용사 바네크에게로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가오는 2050년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40억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2050년까지 300만 달러, 미 대선 결과 중요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2050년까지 300만 달러로 상승하고 글로벌 준비 자산 지위를 구축할 것이다. 이 자산운용사 바네크가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 핀볼드에 따르면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 매튜 시겔의 경우는 CNBC 스쿼크박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바네크의 모델 분석을 통해서 이 같은 전망이 나왔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는 이 예측이 비트코인이 세계 준비 자산 중 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시겔은 우리의 모델은 2050년까지 비트코인이 글로벌 무역에 활용되며 각국 중앙은행이 2% 비율로 보유하는 것을 가정한다. 이 경우 비트코인은 약 3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게 되는데요. 이 바네크는 119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이고, 과거에도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050년까지 61조 달러, 코인당 약 29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제시한 바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전망이 실현되고 금 등 경쟁 자산들이 최소한도 성장에 그칠 경우 이는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11월 5일 미국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비트코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트럼프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미국을 혁신 허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미국 애틀란타 소재의 에모리 대학으로부터 미국 대학 중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 대학 기부금 펀드 중에 최초의 사례가 되었는데 이 에모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펀드는 그레이스케일 미니 비트코인 트러스트로 밝혀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약 4,312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기부금 펀드는 병원, 교회, 대학 등 비영리 기관의 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이 되며 지금까지 다른 기부금 펀드가 비트코인 ETF 보유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고한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이로써 현재 비트코인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왔다라는 실제적인 반증이 되게 되는데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현재 60%에 근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도미넌스도 꾸준히 상승을 해온 건데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저점을 보자면 2022년 11월경으로 당시 FTX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40%가 저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체 코인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트코인의 비중으로 통상 불장에서 하락하고 그 전까지는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차트의 모습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2018년에서 2021년 그리고 2022년에서 2024년 도미넌스를 보고 있으면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보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의 시장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는 분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시장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일례로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과거처럼 90%씩 되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2017년 이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의 최대치는 71%였는데요. 그럼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중요한 이유는 시장의 사이클을 잘 나타내는 일종의 후행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미넌스는 202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8년과의 차이가 있다라면 완만하고 꾸준한 상승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과도 연관이 있는데 2022년 이후 2023년부터는 비트코인이 꾸준히 상승했죠. 알트코인 이벤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이 도드라졌었습니다. 이 알트 시즌과 하락장을 지나면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라는 과거 흐름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과연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2018년, 2021년 사이클을 반복한다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의 60%를 넘어 70%에 가까운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과거보다 도미넌스가 낮게 고점을 형성할 거라는 분석도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트코인들도 훨씬 더 많아졌죠.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 1월 승인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대폭 늘어났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아직은 비트코인의 신고점과는 거리가 먼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최고점은 20에서 30만 불대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60%는 아직 한참 먼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과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라면 70% 전후의 도미넌스를 보이다가 유지 그러다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을 형성했다가 다시 하락을 한다라면 그때는 알트 시즌이 오는 겁니다. 늘 그랬듯이 비트코인이 불장을 형성하고 낙수 효과로 알트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알트의 비중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시장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볼 때 7만 불을 넘느냐 안 넘느냐 10만 불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너무 집중하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중심으로 시장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왔듯이 사이클에 따라 순조롭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급등락은 작은 이벤트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 대표 경제 전문지죠. 이 포브스에서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리플 XRP 관련 전통적인 은행 송금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된 것인데 일단 관련 내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리플 XRP가 전통적인 은행 송금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포브스는 리플이 저비용 고속의 국제 송금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넓혀가며 XRP 레저를 글로벌 결제 솔루션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했다라고 보도를 하게 되는데 포브스에 따르면 리플에 대한 설명이죠. 이 내용은 모두 다 아는 내용이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렛의 주요 강점은 은행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실용적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점이다. 그러나 리플랩스가 약 480억 개의 XRP를 보유하며 탈중앙화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포브스는 리플은 아시아 및 중남미와 같은 신흥 시장에서의 확장을 이어가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 CBDC 발행을 위한 기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NFT, DeFi 및 기관 자산 거래 기능을 추가하면서 XRP 레저의 활용성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네, 지난 2024년 3월 당시 포브스의 경우는 리플과 관련하여 이 리플 블록체인은 쓸모가 없다. XRP 토큰은 투기적이다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반년 만에 그 기조가 완전히 뒤바뀐 것인데요. 이러한 포브스의 변화는 리플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리플은 다 아시다시피 저비용 고속 송금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나 비용에 민감한 신흥 시장에서 리플이 활용될 가능성을 크게 높였고 포브스도 이를 주목하게 된 것인데 리플은 단순히 기술 제공을 넘어서 아시아와 중남미 같은 신흥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확장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 포브스가 이번에 XRP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인정한 것은 금융 시스템에서 기술 기반의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 때문입니다. 이 리플이 신흥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배경에는 실제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예로 일본과 태국 간의 송금 네트워크를 개선한 리플과 SBI 리미트의 협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태국에서 일하는 일본의 근로자들이 기존 송금 시스템 대비 훨씬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속도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한 브라질에서는 주요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리플의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상업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리플의 기술을 도입해 송금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금융기관들은 효율성과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리플의 역할이 더욱 부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기나긴 시간 동안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끊임없이 기술적, 비즈니스적 발전을 이루며 신뢰성을 쌓아왔습니다. SEC의 규제 압박이 오히려 XRP를 시험대에 올렸고 이를 계기로 리플은 탈중앙화 논란 속에서도 강한 입지를 다지며 실제로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왔는데요. 과연 이번 우리가 맞이한 2024, 2025 불장에서 XRP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동일합니다. 1포인트도 변화가 없는데요. 72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11월이 가까워 오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68, 69K를 넘어서 7만 달러, 이제 70K를 다시금 두드리는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CBDC와 비트코인 관련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도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DCX 공동 창업자 수밋 굽타가 CBDC와 비트코인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라며 공존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인데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자면 우선 CBDC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1년 불청에서 한창 CBDC는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CBDC와 비트코인을 마치 대립하는 관계처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화폐가 이미 세상에 존재했고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탈중앙화된 화폐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대중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여전히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세계 어떤 국가, 어떤 은행으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에 관여하는 어떤 기업과 많은 양을 들고 있는 지갑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CBDC가 비트코인과 대립되는 관계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CBDC는 오히려 국가가 발행한 화폐가 나아가야 할 다음 방향이다라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CBDC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과거만큼 화폐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두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로만 인식을 할 뿐 더 이상 화폐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일이 드물죠. 과거 은행에 돈다발을 들고 가서 입금을 하려고 한 적이 있는데 이 화폐 출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은행에 입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겁니다. 이제 그만큼 현금 자체를 들고 다니는 일은 오늘날 낯선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요. 이 과도한 발행은 화폐의 가치에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국가들이 국가 부채를 쉽사리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국채를 찍어서 빚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될 것 같지만 그랬다가는 화폐의 가치 하락으로 국가 경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짓을 하지 못하는 거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부는 직접적인 시장 안에서 화폐 관리를 더 크게 원하고 있습니다. 자금 추적 등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전히 반대 중이지만 이런 추세는 더 강화가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CBDC는 중앙 정부의 화폐 입지를 다지게 할 거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화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두 화폐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서로의 영역에서 화폐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겁니다. 다만 CBDC가 생각보다 빨리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CBDC에 대해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건 기술 때문에 아직 활성화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훨씬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CBDC가 활성화되면 바로 중앙은행이 국민들의 월렛에 이 지갑에 화폐를 꽂아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행의 매우 중요한 임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이런 이유로 쉽사리 CBDC를 시장에서 도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화폐 추적이 가능해진다라는 점에서도 꺼려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화폐 추적은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들에게 더더욱 꺼려지는 일입니다. 결국 비트코인과 CBDC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둘 중 어느 하나가 사라지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발행 주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CBDC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든가 이 전자지갑이 일상화된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블록체인의 우호적인 일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 CBDC 프로젝트에 블록체인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CBDC와 비트코인은 서로 발전을 통해 상승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금융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체감이 될 정도로 이 크립토 마켓만 보더라도 2년 전, 1년 전과는 현재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죠. 한 일주일만 기사를 놓치게 되면은 트렌드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을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투자하고 있는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제가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시장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